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조희대의 선거 개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 개입이기도 하고 새로 탄생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찬물 끼얹기, 시작부터 선전포고, 뭐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입니다. 대법원에서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6월 5일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 대법원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6월 5일 날 한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이네. 그런데 말이야, 대선 끝나자마자네, 조희대가 이화영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막 출범 이틀째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바로 똥물을 끼얹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 발표하는 날짜도 보면 지난 목요일 딱 사전 선거운동이 있던, 사전 투표가 있던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입니다. 선거 날은 6월 5일이지만 그 발표를 선거 전에 했기 때문에 선거의 영향, 특히 사전 투표일 날 맞춰서 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의도가 다분한 거죠. 굳이 그날 왜 그랬어? 조희대는 지난 5월부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권한이면 다 끌어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도자료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이재명 후보를 유죄 판결을 내린 바로 그겁니다. 2심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 판결을 싹 뒤집은 거예요. 더군다나 웃기는 게, 정말 열받고 웃기는 게, 이 조희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선고를 TV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고의성이 엿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야당 대표에 대해서 무슨 선고를 할 때 TV로 한다? 생중계를 한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정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를 품고 한 거였죠. 그게 5월 1일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5월 1일 선고가 배당한 지 9일, 사실상 일주일도 심리를 하지 않고 후다닥 내린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그거를 뒤집으면서 전원합의체를 열었는데 그 전원합의체를 일주일 만에 끝난다고? 저 전원합의체 일주일 만에 끝나는 거 처음 봤어요. 왜? 전원합의체를 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잖아.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다? 저는 이때부터 이상하게 봤죠. 그리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합니다. 참, 제가 뭐 이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파기환송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열면은요, 보통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은 시간이 걸려요. 조희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원합의체 이 심리 기간은 1년이 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일주일도 채 안 했느냐 말이야. 사건 관련 기록이 6만 페이지에 달한다는데 그 일주일 만에 다 읽었단 말이야. 그리고는 그 일주일 안에 기록 다 읽기도 어려운데 판결문까지 썼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분히 미리 결론을 다 내려놓고 그냥 대법관들을 끌고 간 거죠. 조희대가 목표 지점을 딱 설정해놓고 지가 결론을 내려놓고 나머지 대법관들한테 우격다짐으로 따라오라고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10명 정도 대법관이 같이 따라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조희대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평소 조이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던 언론까지 대선 개입이니 선거 개입이니 정치 개입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조선일보조차도 그런 보도를 일부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 조희대의 이런 정치적 판결을 직접 다루고 비판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판사들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조희대 청문회를 열었죠. 그리고 법원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조희대한테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는 누구 말 맞다나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여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조희대로서는 바로 이 시점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조희대 참 꼼수가 능수능란해. 이 적폐 쪽은 이런 꼼수를 잘 부려요. 적폐들이 가장 흔히 부리는 꼼수가 뭐냐면 마치 중립적인 것 같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좀 미루자,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무마시켰던 겁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미루면은 나도 참여해 줄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꼬신다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할 때 그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때도 늘 그랬어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그 당시 저랑 맞서 싸우고 있던 사람이 임학규라고 그 스님인데, 승명은 그 영담입니다. 영담. 이 영담이라는 중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제가 규탄하고 그 비판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노조위원장이니까 행동을 이 조합원들한테 일정 부분 공개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누가 봐도 영담 편인데 마치 내 편을 들어줄 것처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미루면 나도 동참해 줄게, 이러면서 밀어. 그런데 말이에요, 혹하거든. 분명히 되게 비판적인, 나한테 따라올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겠대. 그러면서 미루자 그래.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누구나 혹해서 그럼 밀어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잠시 내 결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영담이가 저에 대한 공격 또는 노조에 대한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던 그 카드가 무력화되는 길을 만들어버려.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불교방송의 무슨 이사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막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그 회의장을 점거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막 막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뤘어. 근데 그 사이에 후다다닥 회의를 여는 시간 확 앞당겨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미처 공세에 들어가기 전에, 태세 전환을 하기도 전에 끝내버려요. 그러면 나는 그 미루는 사이에 뭐가 돼? 바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보고 미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까지 파악하고 나를 속여먹은 거죠. 조이대도 그런 꼼수를 쓴 것 같아요. 앞서서 조이대가 정치적 판결, 선거에 개입하는 판결,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솟구쳤고, 그 솟구치는 비판은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법관 대표회의가 빨리 열리지 않고 뒤로 좀 미뤄지는 그 틈을 타서 그 사이에 조이대가 장난질을 좀 치죠. 그러다가 법관 대표회의가 이재명과 관련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재판 독립성,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바꿉니다. 공격 목표를 조희대에서 민주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진짜 야비한 행동이죠. 근데 이게 흔히 적폐들이 쓰는 짓거리입니다. 결국 법관 대표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시간 만에 끝납니다. 대선 이후에 열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법관 대표회의가 제대로 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미뤄지는 사이에 조희대는 또 다른 재판 개입, 또 다른 정치 개입, 선거 개입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인 거지. 해필 날짜도 보라고.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 날 선고한다고. 5월 29일 날 6월 5일 날 선고할게 라고 밝힌 거예요. 마치 대선을 피한 것 같으나 선고 날짜가 미리 알려졌다는 것은 그것부터로 사실상 이미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죠. 자, 그러니까 조희대는 자신에 대한 위기를 교묘한 방식으로 이렇게 회피하고 넘기자 지가 위기를 넘기게 되니까 곧바로 선거 개입을 한 겁니다. 얘네들은요 절대로 그냥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자신이 불리하면은 온갖 가머리설로 공세를 밀어놓고 그 미뤄져 있는 틈을 타서 뚝딱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대선 이틀 뒤 이화영 대법원 선고. 이때가 언제요? 6월 5일. 근데 이 기사가 난 게 언제? 5월 29일 아침에 9시. 5월 29일 아침에 9시. 대선 사전 투표하는 첫날이에요. 한참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고 있을 때 탁 이 소식을 탁 공표를 한 거야. 이거 대선 이 투표에 영향을 줘, 안 줘?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죠. 유권자들한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요거를 일부러 막 상기시키고 주입시키려고 한 거야. 예?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대선 개입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얼마나 교묘하고 야비한 짓거리입니까? 더군다나 자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자신에 대한 어쩌면 사퇴 요구가 나올지도 모르는 법관 대표회의를 살짝 밀어놓고 지가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지. 이거는 인간 안 되는 놈이에요. 이게 법관이라고? 이게 판사라고? 이게 저스티스라고? 아이고 확 그냥 씨. 아휴. 백보천보양보해서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6월 5일이 언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6월 3일 날 선거를 하고 그날 뭐 개표 끝나겠죠. 하지만 확정은 6월 4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6월 4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 거고요. 6월 5일이면은 어떻게 보면 업무 시작한 첫날이야. 첫날에 맞춰서 이렇게 똥물을 확 끼얹어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판사 맞아? 이거 누가 봐도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조희대 탄핵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거. 이거 완전 정치예요, 정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대선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부분을 강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조희대를 문제 삼아야 됩니다. 조희대는요,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고, 이재명 정권 출범에 똥물 끼얹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이거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거 탄핵감이에요. 아유 진짜 오죽했으면 언론들이 오비일학이라 그러겠어. 참. 그러니까 진짜 이 조희대란 놈 이거는 아우 씨. 정치 판사입니다. 정치 판사.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 뭐 판사들을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희대는 원래 성격이 되게 집요한 놈이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느끼거나 자기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집요하고 그리고 매우 때로는 저열하게 덤벼든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까지 썼느냐? 조희대는 확신범이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 날짜를 하필 그날 하는 거, 그리고 하필 사전 투표 날 공표하는 거, 이거 자기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지만은 지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본 거야. 달리 말해서는 지가 볼 때 이재명을 절대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놈, 범죄인지 알면서도 저지르는 놈들 보고 뭐라 그런다? 확신범이라 그러죠. 조희대는 확신범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온갖 감언이설과 거짓말로 상대방의 공세를 누그러뜨린 뒤에 위기가 살짝 가라앉았다 싶으면 곧바로 칼을 들이민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대. 원래 성격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라.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뭐 이런 법원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생각이 들죠. 조희대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은 거고,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흠집을 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야비한 방법이나 비난받을 일도 서슴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확신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한테는 여지를 두면 안 돼. 그런 면에서 이 법관 대표회의를 진행해왔던 그 판사들 참 순진한 거야. 멍청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자신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 참 궁금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만간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판사들의 정년을 낮춰야 한다. 지금 판사 정년은 65세입니다. 근데 65세를 60세 혹은 63세로 낮추고, 판사 정년을 낮추지 못하면 대법관 정년이라도 낮춰야 한다. 대법관 정년은 몇 살? 70세입니다. 야, 요즘에 70세까지 현직에 남아 있을 수 있나? 와, 이거 정말 너무하네. 그러면 법관 생활을 40년 넘게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호봉도 장난 아니겠다, 그죠? 그렇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돼요. 다른 국민들 형평과 좀 맞춰야 되죠. 다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시작하잖아. 5년 동안 수입이 없는 참 곤궁한 보릿고개를 넘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70세라니, 65세도 참 그런데 70세라니, 그죠? 게다가 지금 대법관들 65세까지 뭐 딱 그 있지도 않아요. 대체로 50대 후반에 대법관이 돼가지고 63, 4세 때 다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70세까지 만들 이유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 이렇게 대법관 늙은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제일 늙었어? 조희대가 제일 늙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법관 정년법을 개정해서 현행 70세로 되어 있는 대법관, 대법원장의 정년을 적어도 67세 이하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끌어내려야 돼. 반발이 심할 거예요. 누가 제일 반발할 것 같아? 조희대입니다. 왜? 조희대는
법관 정년법이 개정이 돼서 67세가 정년이 되면 얘 어떻게 된다? 그날로 은퇴해야 돼. 그날로 은퇴해야 돼. 조이대가 지금 앞으로 2년 뒤가 되면은 만 70세가 넘어서 정년퇴직이 되는데, 법관 정년법이 법관 정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이 68세 혹은 67세로 내려오면은 얘 이제 퇴직해야 돼. 바로 퇴직해야 돼. 저는 조희대를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얘가 있으면 망해. 나라 망하게 망해. 제가 말씀드린 이 아이디어는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법원 공무원들 아이디어예요.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아이디어까지 냈겠어요.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차라리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 어떻게 보든 간에 유리하게 좋게 나올 그럴 가능성 만무하죠. 그런데도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왜? 예. 그러면은 8월 15일 날 사면해주면 되잖아. 이화영 부지사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사면시켜줘서 석방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론이라든지 대선 불복 프레임이라든지 혹은 사법부 독립 프레임과 연관이 되면은 이 적폐들한테 정말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잘 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씨 뭐 잘 됐다 그냥 8.15 때 사면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이게 또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잘만 풀리면 좋지. 이화영 부지사 8월 15일 날 석방하면은 뭐 더 바랄 것도 없죠. 뭐 그때 맞춰가지고 조국 장관도 석방하고 하면은 되죠. 하지만 이게 악용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또 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자, 이 어떤 분이 송영길, 맞죠?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하셔야죠. 참 답답하네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갈 거예요? 안 이길 거예요? 이겨야죠? 일단 이겨놓고 봅시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